안녕하십니까. 중학수학 플랜 B 저자 이형욱입니다. 오늘 강의는 입체 도형 다면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물건들의 모양은 어떤 도형일까요?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물건, 즉 냉장고, 밥솥, 냄비 등은 공간에서 일정한 크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형을 입체 도형이라고 부릅니다. 즉, 길이, 폭, 두께를 가진 도형을 입체 도형이라고 정의한다는 말이죠. 입체 도형이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를 부피라고 말하는데요. 부피의 정의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피라는 단어를 보면 제일 먼저 풍선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풍선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가 바로 풍선 속에 들어있는 공기의 부피입니다. 고대 그리스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는 욕조에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물체의 부피에 대해 연구했다고 합니다. 물이 가득 채워진 욕조 속에 사람이 들어갔을 때 욕조에서 넘친 물의 양이 바로 욕조 속에 들어간 사람의 부피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다음은 부피의 정의입니다. 내용이 조금 난해할 수 있으니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입체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를 부피라고 부르며 한 변의 길이가 단위 길이 1cm, 1m인 정리면체가 차지하는 공간을 단위 부피 1세제곱cm, 1세제곱미터로 정의합니다. 아래 그림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피의 정의에 따르면 즉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리면체의 부피는 1세제곱cm이므로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리면체의 부피는 1000세제곱cm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리면체 속에는 단위 부피 1세제곱cm인 정리면체가 1000개 들어있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처럼 부피의 개념을 정확히 정의함으로써 우리는 여러가지 입체 도형의 성질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풀어볼까요? 다음 직립면체의 부피는 얼마일까요? 잠깐, 이미 알고 있는 공식이 아닌 방금 배운 부피의 정의에 따라 주어진 도형의 부피가 얼마인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번의 경우 단위 부피 1세제곱cm인 정리면체가 몇 개 들어있는지, 그리고 2번의 경우 단위 부피 1세제곱미터인 정리면체가 몇 개 들어있는지 세어보면 쉽게 두 직립면체의 부피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머릿속으로 두 직립면체를 단위 부피로 조각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충 감이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1번의 경우 단위 부피 1세제곱cm인 정립면체가 84개 들어있으므로 그 부피는 84세제곱cm가 되며, 2번의 경우 단위 부피 1세제곱미터인 정립면체가 36개 들어있으므로 그 부피는 36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1번에서 84, 2번에서 36이라는 숫자는 과연 어떤 숫자들일까요? 그렇습니다. 직립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를 곱한 값입니다. 맞죠? 즉, 직립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를 그냥 곱하기만 하면 우리는 손쉽게 직립면체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직립면체의 부피의 공식이 유도되었다는 사실 오늘 처음 하셨죠? 참고로 부피의 단위를 길이의 단위 센티미터, 미터를 세제곱한 값, 세제곱센티미터, 세제곱미터로 정한 이유는 직립면체의 부피 계산 공식이 바로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즉, 길이의 단위 센티미터, 미터를 하나의 문자로 보고 곱셈식을 계산한 결과인 셈이죠. 거듭제곱, 다들 알고 계시죠? 하나만 더. 실생활에서는 1000세제곱센티미터에 해당하는 부피를 1리터로 정의합니다. 왜 갑자기 단위를 바꾸냐고요? 그것은 실생활의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거듭제곱으로 표현된 단위, 즉 세제곱센티미터, 세제곱미터를 매번 쓰기가 참 귀찮잖아요. 더불어 리터라는 단위 앞에
천분의 1을 의미하는 접두사 밀리를 사용하여 더 작은 단위 밀리리터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센티미터의 센티 또한 100분의 1을 의미하는 접두사입니다. 조금 어렵나요? 혹시 단위에 관심이 있다면 인터넷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단위에 대해서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주 흥미로울 것입니다. 다시 입체도형으로 돌아와서 다음 중 면의 모양이 다각형인 입체도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다각형이란 3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말합니다. 그렇죠? 더불어 다각형에는 삼각형, 사각형, 그리고 N각형이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질문의 답을 찾은 것 같죠? 그렇습니다. 면의 모양이 다각형인 입체도형은 1번과 4번 뿐입니다. 1번과 4번처럼 면의 모양이 다각형인 입체도형을 다면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2번과 3번의 경우 밑면의 모양이 원이 되어 질문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원은 다각형이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다면체의 명칭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좀 어렵나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각형의 정의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신 후 다면체의 명칭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0초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면의 개수가 n개인 다면체를 n면체라고 부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면의 모양이 다각형의 입체도형을 다면체라고 부르며 면의 개수에 따라 4면체, 5면체, 그리고 n면체로 정의합니다. 다면체를 둘러싸고 있는 다각형을 다면체의 면이라고 칭하며 면의 변을 다면체의 모서리, 면의 꼭지점을 다면체의 꼭지점이라고 일컫습니다. 참고로 다면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면의 개수가 최소 4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다면체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우리는 다면체와 관련된 개념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면체의 정의에 대한 숨은 의미겠죠? 참고로 도형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기본 개념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주어진 입체도형의 면의 개수를 세어봐야겠죠? 입체도형 1은 면의 개수가 5개이므로 5면체가 됩니다. 더불어 모서리는 9개, 꼭지점은 6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입체도형 2는 면의 개수가 6개이므로 6면체가 되며 모서리는 10개, 꼭지점은 6개입니다. 거봐요. 기본 개념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고 했죠? 그렇다면 다면체의 종류에 대해 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면체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막막하다고요? 힌트를 드리자면 다면체의 생긴 모양에 따라 그리고 밑면이 어떤 다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면체의 세부적인 명칭이 결정됩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주어진 입체도형의 세부 명칭이 무엇인지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입체도형은 1. 5면체, 2. 6면체, 3. 7면체, 4. 4면체, 5. 5면체, 6. 6면체입니다. 그렇죠? 이는 면의 개수를 세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림을 보아하니 1, 2, 3의 경우 기둥처럼 생겼고 4, 5, 6의 경우 뿔처럼 생겼네요. 이제 다면체의 밑면의 모양을 확인해 봅시다. 1번과 4번은 삼각형, 2번과 5번은 사각형, 그리고 3번과 6번은 오각형이군요. 이제 슬슬 감이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1번은 삼각기둥, 2번은 사각기둥, 3번은 오각기둥, 4번은 삼각뿔, 5번은 사각뿔, 6번은 오각뿔입니다. 즉, 다면체의 종류는 각기둥과 각뿔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면체 중 아랫면과 윗면이 동일한 다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둥 형태로 된 입체 도형을 일컬어 각기둥이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아랫면이 다각형이며 윗면이 뿔 형태로 된 입체 도형을 각뿔이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단순한 용어의 정의일 뿐입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다음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구하고자 하는 입체 도형이 무대와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습니다. 무대에 대자를 써서 각뿔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대는 높고 평평한 건축물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그럼 각뿔대의 정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각뿔을 그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두 입체 도형 중 각뿔이 아닌 입체 도형을 각뿔대라고 부릅니다. 각뿔대에서 평행한 두 면을 밑면, 즉 아랫면과 윗면을 밑면, 그리고 두 밑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높이, 밑면이 아닌 면을 옆면이라고 하며 각뿔대는 밑면의 모양에 따라 삼각뿔대, 사각뿔대, 오각뿔대라고 칭합니다. 여기서 잠깐 각기둥, 각뿔대의 경우 아랫면과 윗면 모두를 가리켜 밑면이라고 말하며 각뿔의 경우에는 아랫면만 있으므로 아랫면을 가리켜 밑면이라고 말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각기둥, 각뿔, 각뿔대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우리는 다면체와 관련된 개념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입체 도형의 명칭을 말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두 도형은 모두 각뿔대입니다. 그렇죠? 밑면의 모양을 보아하니 1번은 삼각뿔대, 2번은 육각뿔대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다면체인 각기둥, 각뿔, 각뿔대의 개념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머릿속으로 사각기둥, 사각뿔, 사각뿔대를 떠올린 후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표에 빈칸을 하나씩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채워보셨나요?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종류에 관계없이 각기둥, 각뿔, 각뿔대의 옆면의 모양과 밑면의 개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천천히 확인해 보십시오. 앞서도 언급했지만 각기둥, 각뿔대의 경우 아랫면과 윗면 모두를 가리켜서 밑면이라고 부르고 각뿔의 경우에는 아랫면만 있으므로 아랫면만을 밑면이라고 칭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가장 혼동하는 용어 중 하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정육면체는 어떤 도형일까요? 그냥 6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입체 도형 아니냐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육면체를 구성하는 면이 몇 개인지, 그리고 각 면이 어떤 다각형으로 이루어졌는지 뿐만 아니라 각 면을 구성하는 다각형이 서로 합동인지,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서로 같은지도 확인해 봐야 제대로 된 정육면체의 수학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한가요? 정육면체는 각 면이 6개의 합동인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모두 같은 육면체를 말합니다.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그럼 정육면체의 정의를 참고하여 정다면체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면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은 다면체를 정다면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아래 도형은 정사면체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다면체의 정의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확인하셨나요? 도형 파트에서는 개념을 대충 읽고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 개념의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교과서를 보면서 재차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용어의 개념을 정확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입체 도형을 표현하는 그림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겨냥도와 전개도입니다. 일단 용어의 사전적인 정의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겨냥이란 1. 목표를 겨눔 2. 어떤 물건에 겨누어 정한 치수와 양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전개란 한자로 펼전, 열 개자를 써서 어떤 것을 펴고 여는 것을 뜻합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럼 그림과 함께 용어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겨냥도란 입체 도형의 모양을 잘 알 수 있도록 실선과 점선으로 나타낸 그림으로 물체의 모양을 변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모서리를 실선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모서리를 점선으로 그린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전개도는 겨냥도와 다르게 입체 도형을 완전히 펼쳐서, 즉 모서리를 따라 가위로 자른 후 펼쳐 평면으로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이때 테두리를 제외한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립니다. 일반적으로 입체 도형을 표현할 때에는 겨냥도를 주로 사용하지만은 표면과 관련된 문제, 즉 건널비, 면의 개수, 면의 모양 등을 해결할 때에는 전개도를 많이 활용합니다. 이 점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다면체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정다면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사면체, 정오면체, 정육면체, 정칠면체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처럼 단순하게 면의 개수에 따라 정다면체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입체 도형이 정다면체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각 면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둘째,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아야 한다는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다면체의 정의 다들 기억하시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다면체는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이 5가지 뿐입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정다면체의 면을 구성하는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 확인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정다면체의 한 면이 될 수 있는 도형이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뿐입니다. 그 이유는 육각형 이상의 도형을 가지고는 정다면체를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육각형 이상의 도형은 한 내각의 크기가 120도 이상이거든요. 아래 그림은 정다면체의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을 전개도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육각형의 경우 전개도상 도형 사이에 틈이 존재하지 않아 입체 도형으로 접을 수가 없습니다. 좀 난해한가요? 사실 이 부분은 색종이 등을 가지고 직접 입체 도형을 만들어 봐야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 시간이 허락된다면 직접 정다면체를 만들어 보면서 동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다시 정리하면 정다면체의 종류에는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이 5가지 뿐이며 정다면체의 한 면이 될 수 있는 도형은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뿐입니다. 그럼 빈칸을 채워보면서 정다면체를 스스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5가지 정다면체를 떠올릴 수만 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잘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체 도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사면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다면체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찾아보셨나요? 주어진 입체 도형의 경우 각 면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도 모두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다면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어떠세요? 기본적인 개념만 제대로 기억하고 있으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고 했죠? 그렇다고 용어의 정의나 개념을 달달 암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마다 교재나 인터넷 등을 통해 자주 찾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이네요. 엔딩 화면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을 띄워드릴 테니까 화면을 보면서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